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11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이 북한이 정말 이 못된 또 버릇을 다시 한번 보여줬네요. 새해 들어서 두 번째로 지난 그러니까 5일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이 11일이잖아요. 불과 6일 만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이 발사한 걸 보면 아마도 극초음속 미사일 후속 실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합참에서는요, 이번 발사체의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인데 이번 탄도미사일 재원을 현재 분석 중에 있고 NSC가 오래간만에요. 오늘 좀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뒤에 꽁꽁 숨었고 이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안보리에서 말이죠. 지난 5일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날 딱 발사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 그리고 김정은이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건들지 말아라, 또다시 벼랑 끝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차기 정부 불과 이제 3월 9일이니까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기 정부 틀림없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대북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과 같은 굴종적 대북 정책은 쓰지 않겠다, 확고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정부 탄생, 특히 야권 집권 가능성을 두고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가 이대로 대북 일종의 그러니까 유화적 정책에서 원칙적인 대북 강경론, 즉 이런 안보 위의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 아니겠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힘의 가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 그리고 현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북 압박 정책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반발 차원, 이런 측면, 그리고 대내적으로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 결속을 또 도모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지금 이 새해 연초, 오늘 이제 11일인데 두 번 이렇게 연초부터 도발하는 것은요 매우 이례적이에요. 보통 한 2, 3월, 3, 4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도발하는 거, 이거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것인데 이렇게 연초부터 이 도발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대선과 관련된 압박용이다. 즉 새로운 형태의 북풍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자강도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자강도는 작년 9월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처음 시험 발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된 미사일도 이 사거리, 지난번에 이제 700km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속도는요 지난번에는 마하 6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마하 10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글라이더형이냐 아니면 기동식 재진입체형이냐, 즉 탄도부 형태의 두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 중 어느 것인지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군 당국에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에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은요, 이 활공의 이 탄도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군은 이 활공하기 쉬운 이러한 현상이 극초음속 활공체 HGV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발사한 미사일 탄도부의 경우에는요, 원뿔 형태로 양쪽에 작은 날개가 달려있고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볼 때 HGV가 아닌 기동식 재진입체, 즉 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우리 군에서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요, 지금 이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전문 연구위원인데, 신종우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에 쓸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 과정에서 비행체 내열 소재, 그다음에 비행 성능과 제어, 극초음속 환경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 속도 등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안보리에서 회의가 열기 직전에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요, 북한의 계속된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 추구, 즉 WMD죠. 이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에 즉각 응하라. 이런 촉구안의 성명을 냈고 오늘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직 이 별도 성명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연초부터 이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첨단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또 핵 고도화를 시킨다. 이러한 입장을, 정책을 김정은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천명을 했어요. 이걸 보면 김정은이의 이러한 이 국방력 현대화 계약에 따라서, 즉 핵미사일의 고도화 작업에 따라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수립이 더 저는 가까워진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은 이러한 신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이 강경 입장을 말하자면 이 반박 차원에서 이러한 도발, 벼랑 끝 전략을 계속할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이번에 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멸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공산주의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김정은이의 지시에 따른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에 대한 반발적 성격도 담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낼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도 이미 분석을 또 전망을 해드렸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가 굉장히 약화지고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의 반전 모멘트에 들어갔다, 진입하고 있다. 제가 아마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일반 언론 이 전문가들 평가 중에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상승 국면에 말하자면 전환, 이거를 아마 제가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망을 해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도해드리는 무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어젯밤 오늘 지금 방금 전까지 나왔는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제가 이미 2, 3일 전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6일날 우리 선대위 내용이 말하자면 정리가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전망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여러분께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하고 그냥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 그 다음에 뉴스핌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 그 다음에 데일리안 의뢰로 PNR, 데일리안이 의뢰한 또 여론조사 공정, 이 4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2군데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동점이에요. 38.2. 그리고 한 군데만 살짝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밀려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 하락세는 이제 완전히 멈췄다. 이제 상승만 남아있다. 이게 저의 또 다른 판단이고, 그 다음에 2030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집도끼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또 외연이 또 확장되는 그러한 추세에 돌입해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먼저 그러면요, 여론조사 기관,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우선 여러분께 2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해드리는 여론조사 공정은 데일리안이 의뢰를 해서 지난 7일하고 8일, 그러니까 내용이 끝났을 때 7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8일이 이제 주말이니까 내용이 끝났을 때 조사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36.9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36.5, 0.4인데, 그 다음에 안철수는 14.0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0.1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3.4%가 빠졌습니다. 급락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14.0이니까 6%가 급등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0.1로 살짝 올라가는 이 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단일화가 됐을 때는 윤석열 이 34,
43.4 대 이재명 37.4, 3. 그래서 6%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는 33.4 대 33.8로 이 안철수 후보가 근소하게 이재명한테 밀려요.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안정적인 모멘텀의 전환, 즉 상승 국면으로의 진입,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공정, 문재인은 38.7이 부정, 38.7이 긍정, 58이 부정. 그래서요, 여전히 20% 가까운 부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평가율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시 40% 아래로 떨어진 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30.3, 그 다음에 3% 정도로 우리가 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1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윤 후보의 하락세가 멈춘 것이 확연하고 이재명이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추세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무려 6%나 이긴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건데요. 이거는 8일 9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타결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 시점 8일 9일 윤석열이 40.3, 0.5가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서 여론조사 공정은 0.1이 올라갔잖아요.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는 0.5가 올라가서 40.3. 이재명이는요, 얼마나 또 급락했느냐? 4%가 급락했어요. 34.7.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3.4가 급락인데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는 4%가 급락. 그 다음에 안철수가 13%로 껑충 뛰었는데 7.3이 껑충 뛰었어요. 여론조사 공정은 6%가 껑충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7일, 8일, 하나는 8일, 9일인데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된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치고 올라가면서 안철수도 급등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급락하고 있는 이 추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도요, 단일화를 조사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론조사 공정하고 조금 다른 특색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철수가 53.3, 이재명이 35.9. 그래서 무려 20%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돼 있고, 윤석열이 했을 경우에는 48.4 대 40.7, 약 8% 정도 윤석열이 리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률을 기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미디어 토마토인데 이거는 8일날 조사한 건데, 이재명이가 얼마냐? 38.2, 윤석열이 똑같이 둘이서 38.2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요 12.1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세를 볼 때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38.2인데 1.9%가 빠졌어요. 근데 윤석열은 38.2인데 무려 4.3%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철수도 12.1인데 5.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자, 특히 말이죠, 지금 20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선거 제일 큰 말하자면 스윙 보터 세대가 20대 30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20대 지지율이 2배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를 보면.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20대에서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20.4%에서 40.9%로 2배가량 지지율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30대에서도요 23.0에서 33.0으로 10% 정도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 여가부 폐지, 그래서 이대남 맞춤 공약 때문에 올라갔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이고,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올라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 40, 5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 뉴스핌이 여론조사 회사인 코리아정보 리서치 여기에서 발표한 20대 지지율을 보더라도 윤석열의 뭐라고 할까요?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스핌 조사에서도 20대 지지율은 윤석열이 38.2, 이재명은 절반에 해당하는 21.4, 안철수 마찬가지 2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석열 39.1, 이재명 23.0, 안철수 24.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성철 코리아정보 리서치 이사는 뉴스핌의 2030 젊은층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보면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굉장히 핵심적이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대, 30대의 지지율에 현격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과 안철수 두 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단일화돼서 서로가 선을 딱 긋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층이나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 모두는 약 70% 정도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핌이 의뢰한 코리아정보 리서치 이 조사를 보면 야권 단일화 필요하다. 이것이 윤 후보 지지층에서는 76.1%,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68.9%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78.5%는요. 야권 단일화는 필요 없다. 당연하죠. 야권하면 무조건 치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별로 볼 때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 국민의당 지지층의 56.7%가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예요. 71.8%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또 이제 성별로 볼 때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남성이 남성이 좀 낮네요. 44.6, 여성은 50.1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민심이 그런데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성철 코리아정보 리서치 이사는 국민의힘 내용이 최근에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야당 지지층이 가졌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이런 민심이 여론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러한 또 이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뜨겁게 급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놨던 윤석열 후보의 한 줄짜리 짧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특히 젊은 층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이런 이 여론의 이제 급변 현상이 다행스럽게 제가 예측한 것처럼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과거에 이 여권, 지금 현 여권이 드루킹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 이렇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드루킹 사건은 이제 그야말로 법원에서도 거의 다 인정이 돼가지고 이 김경수가 구속됐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실상 여론몰이 이거를요. 어느 제가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면 조언을 해준 바에 따르면은 탄핵 직전에도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5% 정도까지 빠지는, 즉 박근혜 바보 만들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이제 여권, 우리 여권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죠. 우리 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86 세력들이 굉장히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탄력을 이뤄서 이 586이 집권에 성공한 것이 지난 2017년도 선거, 즉 박근혜 바보 만들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바보 만들기의 핵심 장치가 뭐예요? 드루킹이잖아요, 드루킹.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뭘 만들었느냐? 2012년도 이 박근혜 그 당시에는 맨 먼저 안철수 바보 만들기를 했고, 2017년도 선거에서도 2012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여론 일종의 조작이 2017년도에 반기문 총장을 드루킹을 통해서 바보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 안철수도 또 바보 만들었어요. MB 아바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김종인 간에 알력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안철수를 띄워가지고
윤석열 바보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지금 추세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 빠지게 되니까 또 다른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각자 도상하는 배신자들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 평가와 전망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론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여론조사 신뢰성 우리가 뭐 이미 별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 대부분이 전부 친노성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여권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 바보 만들기, 이런 가능성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고, 어디까지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윤석열 딱 하나 보고 윤석열 좋아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의 상징 주인공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당이 만들어주는 그 프레임, 뭐 처가 문제, 장모 문제, 그 다음에 부인 문제, 이런 거요. 이 여권이 만든 윤석열 바보 만들기의 일종의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하나만 딱 치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캠페인, 이게 말이죠, 여권에 굉장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권 교체, 즉 윤석열을 주인공으로 한 정권 교체,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바보 만들기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오찬 시간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